2월 25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91% 상승한 6083.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33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2% 상승한 1165.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3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6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0종목, 코스닥에서는 4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계양전기, 참엔지니어링, 유투바이오, 서울반도체, 위더스제약, 바이젠셀, 모베이스, 얼라인드, 서울바이오시스, 모베이스전자, 우리산업홀딩스, 젠큐릭스, MS오토텍, 루멘스, 경남제약, CN플러스 1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투자 환기 종목인 스테이지원 엔터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6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자동차 부품 로봇 테마입니다.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3월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인데요. 특히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전해졌어요. 그 밖에도 유진로봇과 워닝로보틱스, 로보티즈 등 국내외 로봇 기업들이 참가하여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현대차그룹의 로봇 사업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는 가운데 로봇 기업들이 상승했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현대차의 로봇 밸류체인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아는 조지아 법인의 누적 생산량이 500만 대를 달성했다고 전해지면서 12%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기아는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MS오토텍은 테슬라와 현대차양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MS오토텍의 강세 속 자회사인 명신산업도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모베이스전자는 오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0% 증가한 105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모베이스전자가 현대차의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도 지속 부각되면서 최대 주주인 모베이스와 함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계양전기는 지난 12월 공시를 통해 현대 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모베이스전자, 계양전기, MS오토텍, 모베이스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된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반사 수혜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사실상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겨냥하는 법안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과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국방부는 중국 군사기업 명단을 공개했다가 삭제한 바 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명단에는 알리바바와 비아디 등을 비롯하여 바이오 기업인 우시앱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국내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반사수에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비만 치료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젠큐릭스는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최근 현대 ADM이 언론을 통해 췌장암 오가노이드로 가짜 내성을 규명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이어왔던 가운데 젠큐릭스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 ADM은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오늘 하루 거래가 정지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바이젠셀은 어제 공시를 통해 T세포림프종 치료제의 임상 이상을 진행한 결과 환자 중 95%가 2년간 재발 없이 생존하는 등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공시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유투바이오는 물적 분할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임상시험 위탁과 바이오 기술 사업은 지구홀딩스가 맡으며 나머지 사업을 유투바이오가 맡게 됩니다. 분할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이어서 위더스 제약은 국내 최초로 암로디핀과 발사르탄이 결합된 복합제의 상업화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복합제는 초기 고혈압 요법에 사용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얼라인드는 언론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 기업인 제너레이트 바이오 메디슨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제너레이트의 투자사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IT캠은 경쟁사인 파미셀이 담당하던 ST팜양 의약품 원료와 엔비디아양 전자재료 공급망에 진입하게 됐다고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젠큐릭스, 바이젠셀, 경남제약, 유토바이오, 위더스제약, 얼라인드 순입니다. 특히 젠큐릭스는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동전주 테마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부실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미달 요건을 강화하고 동전주를 퇴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동전주 일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참엔지니어링은 어제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폭이 축소된 마이너스 92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이 같은 소식에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입으며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CN플러스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2억 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적자폭이 소폭 증가하며 마이너스 2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공모 유상 증자에서 161%의 청약률을 달성한 부분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맥스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올라오며 어제 하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언론을 통해 작년 대규모 손실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과 전환사채 평가 손실이 회계상 반영된 결과라며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장부상의 수치라고 해명했어요. 이 같은 해명에 오늘은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서울반도체는 어제 언론을 통해 미국 자회사인 세티가 광반도체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전자부품 유통사인 레이저 컴포넌트가 세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서울반도체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 순이며 특히 서울반도체는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산업홀딩스를 비롯한 지주사들이 상승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지주사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금융기업들과 지주사들이 주주환원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산업홀딩스는 2주 전에 연간 호실적을 발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137% 증가한 356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1245% 증가한 1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나무기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나무기술은 최근 연간 실적을 발표했으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22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나무기술은 오늘 주주총회 소집 공시를 통해 상호를 나무 AIX로 변경하고 감사와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태광산업을 비롯한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 개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총합 2조 1천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대산 1호 프로젝트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구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민간 합동 프로젝트라고 알려졌어요. 롯데케미칼의 대산 사업장을 분할하여 HD 현대케미칼의 대산 사업장과 합병하고 적자가 심각한 설비의 가동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업황 개선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온전선은 다음 달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연구자석과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해지며 전력설비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지하이텍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한 중국산 에너지 저장장치 수입을 차단한다고 전해지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법을 발의했으며 중국 기술로 제조된 에너지 저장장치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국내 2차전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젯밤 미국장에서는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미국장이 반등하면서 전기차 기업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지하이텍은 언론을 통해 배터리 전극 공정 핵심 부품인 VCM 액추에이터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하이텍은 최근 언론을 통해 글로벌 광학기업에게 35억 원 규모의 초정밀 렌즈 조립 및 검사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 밖에도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 신사업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지하이텍은 수소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인데요. 우리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참여하는 가운데 현대차가 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캐나다 측에 전달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그린광학은 언론을 통해 미국 우주군 산하의 연구소가 주관하는 미니 엑셀러레이터 쿼트 4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 우주군의 우주상황 인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그린광학은 미국 우주군의 공식적인 기술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리메드는 언론을 통해 경두계 자기자극기 모델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리메드는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계약 기간은 2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58만 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진행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20억 원 규모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일은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서울식품, 2위는 A프로젠, 3위는 SG세계물산, 4위는 KC, 5위는 한원시스템, 6위는 하나갤러리아, 7위는 하나생명, 8위는 롯데손해보험, 9위는 대우건설, 10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서울식품, KC,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서울식품과 SG세계물산, KC는 동전주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대주주인 JK의 파트너스가 경영권 매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하나갤러리아는 어제 장마감 후 연간 호실적을 발표하며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우건설은 원전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오가닉티 코스메틱, 2위는 TS트릴리온, 3위는 K바이오, 4위는 해성옵틱스, 5위는 인콘, 6위는 나무기술, 7위는 모베이스전자, 8위는 나노엔텍, 9위는 리메드, 10위는 스테이지원 엔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오가닉티 코스메틱, TS트릴리온, 인콘, 나무기술, 모베이스전자, 리메드입니다. 오가닉티 코스메틱과 TS트릴리온, K바이오, 인콘은 동전주입니다. 나무기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작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모베이스전자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자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리메드는 경두계 자기자극기 모델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스테이지원 엔터는 특별한 악재 없이 이틀 연속 하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스테이지원 엔터는 환기 종목이자 동전주이며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현대차, 4위는 현대오토에버, 5위는 미래에셋증권, 6위는 기아, 7위는 삼성 SDI,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10위는 현대건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오토에버, 기아, 현대건설입니다. 현대오토에버와 기아는 현대차그룹주이며 특히 기아는 조지아 법인의 누적 생산량이 500만 대를 달성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어젯밤 미국장에서 주요 원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한미 간의 원전 협력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원전 기업들 일부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도 정부는 터키 에너지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원전을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또한 노르웨이 정부가 소형 모듈 원전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대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AMD가 메타와 대규모 인공지능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어젯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규모가 1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호주 투자은행인 맥쿼리 증권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각각 34만 원, 170만 원으로 상향한 가운데 두 기업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사이자 스페이스X의 투자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과 더불어 오늘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하면서 증권사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에코프로, 2위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4위는 SPG, 5위는 현대모백스, 6위는 그린강학, 7위는 올릭스, 8위는 G2G 바이오, 9위는 흥고석유, 10위는 스피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PG, 그린강학, 올릭스입니다. SPG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린강학은 미국 우주군 산하의 연구소가 주관하는 미니 엑셀러레이터 코호트 4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릭스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자 탈모 치료제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특별히 개별적인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어제 언론을 통해 항암 신약 후보물질인 네수파립이 미국 FDA로부터 소세포 폐암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았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G2G 바이오는 월요일 장마감 후 전환사채 및 3자 배당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오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750억 원 규모의 3자 배당 유상증자와 7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대상자는 KB증권을 비롯한 다수의 증권사와 투자조합입니다.